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스웨디시 다이나믹 세단 S60 시승하러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인천인데요. 영종도와 인천 구간을 왕복하면서 볼보 S60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8년 만에 풀 체인지를 거쳤는데요. SPA 플랫폼을 사용하는 볼보의 D세그먼트 세단이죠. 볼보의 S60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차 발표에서 아예 대놓고 3시리즈와 C클래스를 경쟁 모델로 지목을 하고 이들을 잡겠다라고 선언을 해 놓은 상태죠. 디자인 먼저 살펴보실까요? 볼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토르의 망치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헤드램프입니다. 그 안에 안개등 있죠. 주간주행등 있고 안으로 꺾여 들어가는 볼보의 라디에이터 그릴. 라디에이터 그릴 한가운데는 볼보의 엠블럼이 들어와 있고요. 세로바를 배치를 해서 좀 더 역동적인 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두 개의 라인을 보닛에 배치를 해서 좀 더 단순하면서도 힘 있는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죠. 보닛의 굴곡을 눈여겨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타이어 보시죠. 타이어는 235-40R19 사이즈의 컨티넨탈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인데 휠베이스를 앞뒤로 바짝 벌려 놓았죠. 앞뒤에 오버행이 거의 없는 짧은 오버행을 간직하고 있고, 덕분에 휠베이스를 2872mm로 전체 길이의 60%가 넘게 휠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가 4760mm로 이전보다 125mm 늘었고요. 전폭은 1850mm로 이전보다 15mm가 줄었습니다. 차체 높이는 1430mm, 이전보다 50mm를 낮췄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더 길고 낮은 비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승 모델은 볼보의 T5 인스크립션 모델이고요. 트렁크를 보면 트렁크가 제법 깊게 자리하고 있죠. 제법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선보이고 있고, 이렇게 내리면 자, 실내가 보입니다. 실내에서 이렇게 스키스로 구멍을 통해서 뒤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요. 응급구조 킷 이런 부분들은 빼놓은 것 같아요. 이 잡음을 발생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원래 그런 부분을 다 장착하는 게 좋은데요. 트렁크 윗부분은 이렇게 맨철판이 드러나 있습니다. 철판이 드러나는 부분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 날카로운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줘야죠. 다칠 수 있습니다. 깊숙하게 몸을 집어넣고 작업을 하다가 이런 부분에 다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해 보입니다. 253마력의 힘을 내는 T5 가솔린 엔진이고요.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을 이루죠. 엔진 고개전 소리가 제법 들리는데요.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실내까지 이 소리가 유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기는 하겠습니다. 네, S60 뒷좌석입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몇 개가 들어갈까요? 2개 넘게 들어가죠. 차급을 느끼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 몸이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머리 위 주먹 하나 세워서는 힘들군요. 주먹 이 가로로 주먹 하나가 꽉 차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위로 지붕에 선루프가 들어와 있어서 시야를 그렇게 제한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공간의 압박감을 줄여준다라는 얘기인데요. 머리 위의 압박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서 몸이 처음 딱 느끼는 것, 넓은 공간감, 차급에 비해서 넓은 공간이다 라는 얘기죠.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을 아주 충분히 느낄 수 있겠습니다. 원터치로 차창은 내려가고요. 이만큼 남겨놓네요. 역시 원터치로 올라갑니다. 도어 패널에 바워스 앤 윌킨스 스피커가 들어와 있고요. 최고급 차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오디오 시스템을 불과 5천만원대 가격의 자동차에서 만나게 된다니 의아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역시 공간과 마찬가지로 차급에 비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걸 이 도어 패널에 바워스 앤 윌킨스 스피커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필러가 아주 두껍죠. 한 뼘 가까이 두껍게 비필러가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당연히 에어백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 뒤쪽으로 뒷좌석을 향한 송풍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송풍구 센터 콘솔 뒤로 이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가운데로도 배치되어 있는데요. 좌우 별도로 온도 설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내를 4구역으로 나눠서 제각각 온도 설정을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최적의 온도를 옆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설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아래 12V 전원구 들어와 있고, 젊은 아이들이 많이 찾는 USB 포트는 아마도 없는 듯 합니다. 어딘가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없고요. 여기 간단한 볼펜 정도, 필기구 정도 놓아둘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딱 누르면 이제 2개의 컵홀더를 걸칠 수 있는 컵홀더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 연결된 스키스루 구멍이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밝은 브라운 계열의 나파가죽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고, 검정색 바탕 컬러를 두르고 있죠. 이쪽 지붕 왼쪽 오른쪽에 크롬 라인을 두른 룸램프 들어와 있습니다. 룸램프의 패턴이 다이아몬드 패턴, 보석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다이아몬드 패턴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역시 나름 고급감을 주려는 의도겠죠. 그렇게 넓다고도 혹은 그렇게 좁다고도 할 수 없는 정도의 미드 사이즈 정도 얘기하면 될까요? 썬루프가 들어와 있고, 자, 그리고 뒷좌석에서 유일하게 걸리는 부분 하나, 아주 벽처럼 높은 센터 터널입니다. 손바닥 높이보다 훨씬 더 높게 뒷좌석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마치 벽처럼 느껴지는데요. 차가 달리는 중이지만 잠깐 이 가운데 자리에 앉아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되는데요. 막상 앉아 보니까 그렇게 뒷좌석 가운데 자리 불편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살짝 높은 정도. 다만 센터 터널을 가운데 두고 다리를 벌려 앉아야 돼서 약간 어중간한 자세, 그렇다고 올려서 앉자니 쪼그려 앉은 자세가 돼서요 불편하고, 벌려서 앉으니 약간 어색한 자세 정도가 불편하다면 불편하겠고요. 그 벌린 다리 사이로 에어컨 바람이 솔솔 나와서 이 부분 또 나름 또 괜찮다 싶기도 합니다. 센터 터널이 높게 솟아오른 거에 비해서는 뒷좌석 가운데 자리 그렇게 불편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자, 이왕 이 차에 앉은 김에 달리는 주행의 느낌 잠깐 느껴보도록 하죠. 약간 입체감이 있는 시트라고 할까요? 엉덩이가 닿는 부분에 공기가 주입되어 있는 것 같은 약간 볼록한 그런 느낌 받게 됩니다. 이 시트가 뭐죠? 그렇게 그게 어떤 편안함을 주는 것도 불편함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뭐지 하는 약간의 어색함 이게 있는데요. 자, 지금 속도가 90km 전후의 속도인데요. 얘기하니까 속도를 올려버리네. 하여튼 성질하고는. 바람 소리가 제법 들립니다. 지금 100km 전후의 속도입니다. 아주 잔잔한 바람 소리, 노면의 잡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운전석에서보다 노면 잡소리는 좀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실내로 그러니까 뒷좌석 리어 휠 하우스를 통해서 소리가 많이 실내로 파고 드는데요. 그래서 뒷좌석이 좀 더 NVH에 취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차 뒤에서 앉아서 느꼈을 때 로드 노이즈보다는 바람 소리가 조금 더 들린다? 바람 소리를 우선 듣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차 앞에 WC1 뒷차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볼보만의 특이한 서스펜션 구조, 리프 스프링을 가로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차체의 흔들림을 좀 더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볼보만의 방식을 개척한 거죠. 볼보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뒷 서스펜션에 리프 스프링을 사용을 해서 차체의 균형을 잘 잡고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도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고 있다 싶습니다. 뒷좌석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이제 운전석으로 건너가서 이 차의 느낌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으로 갑니다. 네,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차에는 바워스 앤 윌킨스 15개의 스피커를 적용한 고급 프리미엄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리 먼저 들어볼까요? 자, 하도 유튜브에서 그 저작권 문제가 발생을 해서 내가 아주 저작권 있는 음악을 돈 주고 사버렸습니다. 돈질을 해서 얻은 노래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The lights went out 'cause you kept cutting the cord. Then I started to fade into your grave. See, I finally opened up my eyes, and I saw me coming back to life. That I'd be better. 야, 볼륨을 최대한 하니까 이 베이스 꽝꽝 울리는 게
그 소리로 듣는 느낌도 있지만 꽝꽝 울리는 느낌이 몸에 와닿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상당히 입체감 있는, 그리고 현장감 있는 생생한 소리를 바우어스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바우어스 앤 윌킨스만 보고서라도 이 차를 사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짝 비틀듯이 돌리면 시동이 걸리는데요. 상당히 매력 있는 볼보만의 이그니션 스위치죠. 볼보만의 스타트 방식입니다.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아래 역시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돌리면서 작동을 하는데요. 자, 에코 하면 RPM 게이지가 바뀌죠. 컴포트, 다이나믹. 컴포트와 다이나믹은 계기판 구성이 거의 비슷하네요. 자, 끝에서 약간의 유격이 느껴지고요. 다시 한번 체크해 봅니다. 반대로 하나, 둘, 셋, 약 3회전 하는 거죠. 약 3회전 하는 조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3회전보다 좀 더 짧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역시 3회전 하는 스티어링 휠, 가장 무난하고 보편적인 그런 조향비라고 할 수 있겠죠. 아래로는 패들 시프트는 없습니다. 음성 명령 버튼이 있는데요. 역시 내가 누누이 볼보를 시승할 때마다 지적했던 부분인데, 여전히 음성 명령 버튼은 한국에서는 아예 작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반응조차 하지 않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같이 연동을 하고요. 자, 시트 파일럿 어시스트 2가 들어와 있죠. 이 차에는 파일럿 어시스트 2는 시속 140km까지 구간에서 작동을 합니다. 일단 주행을 하면서 다시 느껴보도록 하고요. 아우, 왜 이렇게 더운지요. 많이 덥습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밀어서 수동 변속이 가능하고요. 자, 9인치 모니터가 세로로 배치되어 있죠. 볼보의 특징적인 부분이죠. 이 역시 가운데 마치 애플의 홈 버튼처럼 홈 버튼이 추가되어 있고요. 홈 버튼을 누르면 메인 화면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음악, 핸드폰, 연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 더 옆으로 밀면 좀 더 자세한 기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블루투스, USB, FM, 차량 상태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른쪽으로 밀면 엔진 스타트 스톱,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ESC, 주차 보조 장치, 카메라, 파크인, 메인 화면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이렇게 이 차의 구체적인 기능들을 보여주는 옵션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버튼들을 최소화해 있죠. 미니멀 디자인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요. 9인치 모니터 하나를 배치했고 홈 버튼 하나만 배치를 함으로써 모든 버튼들을 제거를 했고 터치식 스크린으로 대부분의 기능들을 선택해서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키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그 아래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는 볼륨 버튼, 그리고 앞뒤 창의 열선 버튼, 비상등 정도만 버튼으로 빼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길 수 있는 버튼들은 죄다 숨겨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8단 자동 변속기 들어와 있고요. 12V 전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USB 충전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두 개가 있네요. 뒷좌석에도 USB 버튼은 없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서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 필요하다면 센터 콘솔 안에 있는 이 USB 버튼, USB 충전구 두 개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룸미러입니다. 아주 무태 안경처럼 아주 슬림하게 세련되게 거울만으로 구성하고 있죠. 테두리가 없습니다. 상당히 세련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붕에는 그렇게 넓지도 좁지도 않은 선루프를 배치를 했습니다. 대시보드인데요. 조수석 대시보드 앞에 스위디시 원목을 가공을 해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무고요. 이런 나무들이 어디서 구했냐, 강이나 바다에 떠내려오는 그런 나무들을 건져내서 잘 건조시키고 가공을 해서 이렇게 자동차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친환경적인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도 고급스러운 그 실내 분위기를 만드는데 아주 좋은 소재로 활용을 하고 있는 셈이죠. 시트 몸을 잘 받쳐주고 있고, 허벅지 부분만 좀 더 확장해서 여유 있게 받쳐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마 기능이 있고요. 운전석에 안마 기능이 있어서 이동 중에 편하게 운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의 가격, 출발하기 전에 가격 좀 살펴보시죠.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모멘텀은 4,760만원, 인스크립션은 5,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격이 미국 그 인스크립션 기준으로 이런 그 사양을 모두 갖춘 동급의 인스크립션 모델이 미국에서 팔리는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 시장보다 싸다는 게 볼보 코리아의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인스크립션 이 차의 이 트림의
이런 옵션을 갖춘 차의 가격이 약 53,000달러 정도 한다고 하네요. 6천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정도보다 조금 더 낮게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했다는 게 볼보 코리아의 설명입니다. 자, 볼보는 어떤 그 주행 안정 시스템, 안전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인텔리세이프라는 개념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시티 세이프티, 그리고 파일럿 어시스트 이런 개념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파일럿 어시스트는 주행 보조의 개념이 강하고요. 자, 시티 세이프티는 레이더와 카메라가 자전거와 자동차 등을 인식을 하죠. 그리고 큰 차, 큰 동물, 사람과 큰 동물도 따로 구분을 해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만큼 좀 더 세밀하게 물체를 구분을 한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도로 이탈 완화 시스템도 있고요. 자, 반대 차선 접근 차량 충돌 회피 기능들, 액티브 하이빔 컨트롤 이런 기능들이 시티 세이프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긴급 제동과 충돌 회피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어쨌든 볼보의 이런 안전 기능들은 어떤 자동차 메이커들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에서 구현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듯 하고요. 뭐 안전에 대해서는 볼보가 이미 자신 있게 선언을 한 바 있죠. 2020년서부터는 볼보를 타면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불과 이제 내년 1년 후로, 1년이 뭡니까? 이제 몇 달 후로 다가왔는데요. 그런 약속을 충실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일단 안전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슨 얘기냐? 적어도 기본 트림서부터 적용 가능한 모든 그 안전 장비들은 차별 없이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죠. 안전에 대해서 남다른 철학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실 자동차를 시승하면서 어떤 그 철학이 느껴지는 브랜드를 만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품의 완성도, 그리고 성능의 어떤 그 뭐 최고, 최초, 우수함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브랜드 철학을 전면에 내걸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는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국내에서 시판되는 아주 많은 브랜드들을 만나고 접하고 시승을 하고 하지만 이렇게 뭔가 어떤 그 철학이 느껴지는 브랜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카메라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수고, 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자랑하는 사람이 고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차 자체의 우수함 뭐 이런 부분들을 자랑하기보다 그 차 안에 담겨 있는 철학을 고객이나 이런 그 타인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좀 더 고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출발하자마자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달리니까요, 일단 그럼 다이나믹 모드로 갑니다. 스포츠 모드죠. 엔진의 회전 질감이 상당히 좋은데요. 자, 일단 엔진의 사운드가 거칠지 않게 들려서 귀가 참 편안하면서도 그 소리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버튼 하나 누르면 파일럿 어시스트가 작동이 되죠. 자, 공사장을 끼고 있는 그런 길인데 충격을 제법 세게 강하게 받아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큰 턱은 아닌데 자잘한 턱을 지나가는데 그냥 소프트하게 품어 안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은 좀 그 강하게 맞받아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앞차를 따라서 쭉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정도 되는 구간이죠. 돌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차는 잘 돌아 나가는데 운전자가 좀 불안합니다. 자, 차간거리를 아주 정확하게 지키네요. 차간거리는 차가 끼어드는데 무리 없이 스스로 알아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속 100에 맞췄는데요. RPM 약 1500, 1600 정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1500 부근에서 아주 안정적인 엔진 회전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7, 6, 5,
4 3단까지 떨어지네요. 3, 4, 5, 6, 7단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합니다. 3, 4, 5, 6, 7, 8. 엔진 회전수를 그렇게 많이 높이지 않고도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는 거죠. 킥다운을 걸면 가속 페달이 한번 걸립니다. 킥다운 버튼이 있어서 한번 페달의 마지막 저항점을 한번 지나고 마저 가속을 이어가는 거죠. 앞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현재 속도, 파일럿 어시스트의 작동 여부, 제한 속도, 갈림길에서는 내비게이션과 연동한 길 안내까지 적용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편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파일럿 어시스트 2는 시속 140km까지 작동을 하죠.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커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속도 영역에서 파일럿 어시스트 2가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4마력, 그렇게 작은 힘은 아닌데 그 힘이 좀 더 도드라지는 건 이 차의 공차 중량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1700kg인데요 몸은 가볍고 힘은 세고 전체적으로 힘의 균형, 힘의 밸런스가, 파워 밸런스가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력당 무게비를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마력당 무게비 6.69kg, 그러니까 1마력이 약 6.69, 6.7kg을 커버한다라는 얘기인데요.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은 6.5초입니다.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죠. 어느 정도 제로백 타임은 마력당 무게비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볼보 S60 역시 크게 어긋나지 않고요. 자, 도로 상태도 좋기는 하지만 흔들림을 잘 제어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노면의 장애물을 지날 때는 좀 강하게 맞받아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속도를 올려서 이런 고속 구간에서 노면의 장애물을 건널 때는 그렇게 강한 느낌은 아니고요. 좀 하드하게, 단단하게 차체를 지탱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앞에 W20원 서스펜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뒤에 멀티링크 혹은 인테그럴 링크 방식의 서스펜션이라고 하는데요. 멀티링크의 일종이죠. 하여튼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뒤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볼보는 거기에 하나 더 사용하죠. 이미 XC90, S90 이런 부분에서도 사용된 바가 있는 바로 립 스프링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립 스프링 하면 흔히 상용차에 적용을 하는, 상용차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판 스프링을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판 스프링 맞습니다. 뒷차축을 따라서 판 스프링을 적용을 하죠. 되게 상용차에서 사용하는 립 스프링은 그 자체로 어떤 그 서스펜션의 역할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앞뒤로 종방향으로 리프 스프링을 배치를 하죠. 그래서 두 개를 뒤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볼보는 가로, 차축을 따라서 가로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리프 스프링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리프 스프링 하나가 하는 역할이 제법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역시 실제로 이 차를 타보면 이런 코너에서 특히 차체 균형이 잘 잡혀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마 조만간 뒷차축에 가로로 배치하는 리어 스프링을 사용하는 또 다른 브랜드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좋은 건 빨리빨리 배워가야죠. 자, 엔진 2.0 가솔린 엔진은 가변식 밸브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소 제어 시스템, 그리고 실린더 내부의 마찰 감소 등으로 효율을 높이고 있죠. 좀 더 효율적인 엔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의 연비 얼마냐? 리터당 10.8km를 갑니다. 오늘처럼 이런 시승하는 구간에서는 그 연비를 만나기 힘들죠. 아무래도 좀 고속 질주, 좀 거친 질주, 한계 성능을 느껴보는 그런 시도들을 해보기 때문에 좋은 연비를 만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래도 작정하고 연비 운전을 하게 되면 공인복합 연비 이상은 충분히 만들어낸다 라는 거는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시승을 통해서 거의 모든 차들이 공인연비 이상의 연비를 보였음을 비춰보면 이 차도 역시 그럴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되게 일반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메이커가 밝히는 공인복합 연비가 내가 만날 수 있는 하한선, 연비의 하한선이다 생각하고 운전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거기에 맞추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운전 습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속도를 좀 올려보는데요. 속도가 제법 올라가는데 바람 소리가 그렇게 생각만큼 크지는 않아요. 속도에 비해서는 바람 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노면 소리도 좀 올라오는 듯 싶기는 하지만 시끄럽다 내지는 좀 신경 쓰인다 라고 생각될 정도는 아닙니다. 아스팔트가 아니죠. 도로가 지금 시멘트 도로다 보니까 약간의 타이어 마찰음, 공진음 이런 부분들이 좀 도드라지는 맛은 있는데요.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소음은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툭툭 제동을 해보면 좀 제동의 느낌이 좀 강하게 오는데요. 자, 도로 상태의 아스팔트 구간입니다. 아스팔트 구간에 올라오니까 상당히 차가 편안해지고 조용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곧 다시 시멘트 구간인데요. 그 차 한번 느껴보시죠. 자, 이 차의 그 마이크로 이 소리가 제대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시멘트 구간에 들어설 때 좀 더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좀 더 커집니다. 결국 차를 잘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인프라, 도로를 제대로 만드는 것도 자동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고성능 모드에서 툭툭 한번 가속 페달을 툭툭 밟아 봅니다. 툭툭툭 이렇게 아주 팽팽한 그런 느낌은 아닌데요. 가속 페달에 그래도 집답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는데요. 자, 컴포트 약간 늦어지는 그런 느낌. 툭툭 약간 조금 더 긴장이 풀어진 그런 느낌이고요. 에코 모드입니다. 툭툭 좀 더 부드러운, 좀 더 느슨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주행 모드에 따라서 그 느낌의 차이가 아주 확연하지는 않고요. 아주 조금씩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강해지고 약간 반 스텝 차이 정도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 구분이 아주 분명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자, 254마력의 T5 엔진을 타고 있는데요. 마음 먹고 달리면 제법 큰 힘을 몰아냅니다. 자, 갈림길에서마다 이 계기판을 통해서도 진행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크게 당황할 일은 없을 듯합니다. 흔히 무심코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다른 부분을 조작하다가 갈림길에서 지도를 못 읽어서 아차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 계기판에서도 알려주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진행 방향을, 진로를 안내해 주기 때문에 센터페시아의 모니터가 다른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해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두 개나 더 있는 셈입니다. D세그먼트 세단이지만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 그리고 충분히 고급스럽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뒷좌석에서 느끼는 공간감, 동급에서 동급 최고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싫어합니다. 동급 최고라기보다는 동급의 최고 수준 정도로 얘기를 하죠. 비슷한 동급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더 넓은 수준의 뒷좌석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감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스웨디시 다이나믹 세단으로 이 차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웨디시 럭셔리 S90의 경우 스웨디시 럭셔리를 강조하죠. 이 차는 스웨디시 다이나믹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죽과 나무를 소재로 인테리어를 충분히 고급스럽게 꾸며 놓고 있습니다. 이제 볼보가 과연 프리미엄 브랜드냐 라는 얘기를 두고 많은 얘기들이 설랑설레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판단을 해본다면 충분히 이제 볼보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아 마땅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그 차의 만들기, 자동차를 조립, 차의 성능, 인테리어의 수준, 브랜드의 철학, 안전에 천착하는 그 브랜드의 자세,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미루어 봤을 때 볼보야말로 충분히 어떤 그 프리미엄 브랜드의 자격을 갖춘 브랜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결국 프리미엄 브랜드는 뭘로 인정을 받느냐, 시장에서는 결국 가격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진짜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 시장에 안착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볼보 디스카운트라고 해야 될까요? 프리미엄 브랜드들 사이에서 볼보의 가격이 좀 더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BMW나 벤츠에 비해서 볼보의 동급 볼보의 가격이 좀 낮죠.
이 차 역시 S60 역시 3 시리즈나 C클래스에 비해서는 좀 더 낮게 가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가격이 낮다는 것 소비자들에게 나쁠 게 없습니다. 동급의 품질을, 좀 더 좋은 품질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 충분한 메리트가 될 수는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서 브랜드 입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것 조금 더 비싼 값에 제품을 팔 수 있어야, 소비자들이 좀 더 비싼 값에도 지갑을 열 수 있어야 진짜 비로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닌가 라는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남은 관건 하나, 볼보에게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을 얘기하다 보니까 가격을 올려라 라는 것처럼 얘기가 풀리는데요, 제 뜻은 가격을 올려라 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가격을 올려라 라는 얘기네요.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마지막 하나 가격, 좀 더 비싼 가격에도 소비자들이 충분히 지갑을 열 수 있어야 비로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시장에 안착했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스포츠 모드에서 RPM을 좀 높게 쓰니까 말이죠, 좀 카랑카랑한 엔진 소리가 올라오죠. 변속은 좀 부드러운 편이긴 한데요, 부드럽게 변속되는 중간에 살짝 힘이 빠졌다가 다시 붙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가속할 때는 좀 더 직결감 있는 그 변속의 느낌이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RPM을 풀로 쓰면 6000까지 치고 올라가서 변속이 이루어집니다. RPM의 움직임은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데, 운전석에서 받는 느낌은 편안하게 속도를 끌어올린다 라는 느낌입니다. 편안하게 가속한다 라는 얘기죠. 엔진의 반응과 운전석에서의 느낌이 약간 간극이 있다 라는 얘기고, 물론 이게 당연한 얘기죠. 엔진이 바쁘다고 운전석에서 어떤 그 편안함이 사라져서는 안 되겠죠. 편안한 상태로 가속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인천대교를 지나서 다시 영종도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곧 목적지에 다다를 텐데요, 역시 오늘도 기자단 단체 시승이어서 별도의 연비 테스트나 제로백 테스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디시 다이나믹, 이 차가 진짜로 진정 스웨디시 다이나믹 세단이라고 한다면, 스웨디시 다이나믹은 아주 극한적인 어떤 그 고성능을 추구한 다이나믹이라기보다는 어느 순간에서도 차의 안정감, 편안함을 놓지 않는 절제된 다이나믹이라고 보는 게 맞지 싶습니다. 성능을 뿜어내는 다이나믹한 주행을 이루는 순간에도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는 절제된 그런 자세, 그런 맛을 느끼게 됩니다. 스웨덴 자동차의 본질을 결코 잃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볼보를 탈 때마다 거듭 느끼게 됩니다. 본질을 잃지 않고 개선을 거듭해서 최고 수준의 자동차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어쨌든 오늘 타본 볼보 S60 스위디시 다이나믹 세단이라는데 동의를 합니다. 극한까지 치고 달리는 그런 다이나믹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일반 사람들이, 일반 운전자들이 느끼기에는 그 다이나믹이라고 한다면 그런 그 궁극의 다이나믹은 아니겠죠. 스위디시 다이나믹을 표방하는 볼보 S60처럼 적정한 선에서 딱 절제를 해주는, 그러면서 전체적인 밸런스, 균형 이런 부분들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의 다이나믹이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유용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고요, 프리미엄 세단으로서 S60 충분한 어떤 그 성능, 상품성, 그리고 인테리어의 고급감, 뭐 이런 부분들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아주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싶습니다. 가격을 제가 말씀을 했는데, 결국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동급의 경쟁 프리미엄 모델, 프리미엄 세단들에 비해서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유로피언 프리미엄 세단이라는데 동의를 합니다. 한국 시장에 발표를 할 때 아예 그냥 3 시리즈와 C클래스를 대놓고 저격을 했습니다. 따라잡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벤츠, BMW 이제 좀 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역시 늘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시보드에 이런 날카로운 각이 잡혀 있는 부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 만에 하나 있을 사고를 감안을 해서 최악의 순간을 가정을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게 특히나 사람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의 디자인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을 깨고 있습니다. 유로 NCAP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 등급을 평가받은 차이기는 하지만요, 그런 부분들이 안전띠를 맨 상태에서 체크를 하죠. 물론 자동차에 탑승할 때 안전띠를 매고 있어야 되지만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최악의 상황도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날카로운 예각은 아주 칼날과 같은 충격을 인체에 가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안전을 최고로 친다는 볼보의 디자인으로서는 하루빨리 고쳐야 할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까 뒷좌석에 앉아서 시승을 할 때 이제 봤던 부분인데요, 하이마운트 스톱 램프 뒤편의 커버, 실내 쪽에 있는 커버가 상당히 덜렁거리고 들떠있고 제대로 조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차만의 문제겠죠.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공장에서의 조립 과정에서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다 하나, 또 하나는 그런 실수를 제대로 걸러주는 QC, 그러니까 품질 관리 부분에도 구멍이 나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마무리되어 있고,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량품, 불량한 부분, 걸러내야 될 부분들은 정확하게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저런 상황은 일어나지가 않겠죠. 좀 더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자, 어느덧 짧은 시승 구간을 마쳤습니다. 요즘 시승 1시간의 승부입니다. 기자단 단체 시승 들어가면 1시간 100km 내 승부를 보는 것 같아요. 여기 땅에서 출발해서 바바바바바바바 블라블라 뭐라 얘기하는지도 모르게 썰을 풀고 나면, 자, 이제 종점이, 목적지가 다가오는 거죠. 허기집니다. 자,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차로 여러분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